안녕하세요. 본부장이 말한다. 조팀장입니다. 오늘은 실전형 인재가 대자가 주제인데 실전형 인재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잘 와닿지가 않네요. 어떤 건가요? 예.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챕터 1, 그러니까 제 제목이 뭐였죠? 눈높이를 높여라였죠? 네. 예. 근데 두 번째 시간 이제 그 눈높이를 높여라 때도 제가 이제 실전형 인재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신적 인재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열심히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의 눈에 들어서 그들에게 맞는 인재로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면접의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뭐 기성세대들이 결국은 뭐 권한을 쥐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들이 봤을 때 가장 큰 인재가 무엇이냐.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실전형 인재라는 건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상은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인재상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맞는 인재상, 과거의 인재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맞는 인재, 그러면서도 과거의 어떤 우리가 전통적으로 또 중요시하게 왔던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성세대들의 지금 열망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분들은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다고. 이제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위선적인 얘기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한마디로 본인 구미에 맞는 사람이 이제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 그 팁을 뭐로 드리고 싶냐면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팁, 먼저 본인 스스로가 자신만의 이론가가 되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대한민국에는 탁상 공론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종편이라든지 이런 뭐 공중파를 보면은 뭐 어떤 패널들이 막 떼거지로 나오셔가지고 10명, 20명 나와서 맨날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막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맞지만 참 두루뭉술한 얘기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실제로 지금 있는 기업들한테 면접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볼 것 같네요. 결과는 다 탈락일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있는 기업가들, CEO들, 오너들은 당장 쓸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처럼 말만 잘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완벽하게 말을 잘하느냐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뭐 하나라도 완성품을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인재를 원하는 거죠.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랜 수련 과정이 필요하고 오랜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만의 이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저 사람은 쟤만의 이론이 있구나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수만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본부장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키우기 위해서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고전을 많이 읽어라. 뭐 토스토예프스키의 뭐 까르마조프의 형제들을 읽어라. 뭐 부하를 읽어라. 뭐 톨스토이를 읽어라. 등등 얘기를 할 때 어떠세요? 고전을 읽으라 그러면 좀 부모님이 읽으라 그러면 읽었습니까? 읽는 척만 하겠죠? 근데 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야 옛날 책 읽어 고전 읽어 하는데 그 이유를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 이 젊은 똑똑한 우리 M세대 청년들은 왜 그냥 읽으라고 하면 읽기가 싫죠. 반드시 그 이유를 얘기해 줘야 돼요. 고전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고전은 완성도가 높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옛날 사람들은 지금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죠. 텔레비도 없었어요. 150년 전까지만 해도 텔레비는 당연히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에 있으면 혼자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음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죠?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보다 형성이 되겠네요. 너무나 구비가 돼 있는 거죠. 창밖에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들으면서 오로지 빗소리에만 집중을 하고 밤에는 창문을 열면 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농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시라도 뭔가의 문명의 이기라는 것이 개인과 이기라는 것이 자기의 방 안으로 침투를 하는 것까지는 못했어요. 말하자면 뭐냐면 그 고전을 쓰기 위해서 상당히 자기 스스로 집중하는 것들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전을 읽으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문명의 이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 거를 고전을 읽으면서 답습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이 집중력. 본부장이 이런 얘기 때문에 뭐하지만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2시간 반 동안. 심지어 3시간 반 동안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라면 왠지 감상하면서 뭔가 느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도 들어도 졸립니다. 지금 들어도 이제 졸린데 그걸 제가 왜 권하냐면 그 곡을 3시간 반짜리 곡을 쓰기 위해서 작곡가들이 집중했던 그 어마어마한 집중력. 그 시대가 왜 지금은 베토벤이 못 나올까요? 왜 지금 더 좋은 시대고 더 좋은 키보드와 더 좋은 장비가 있는데도 왜 예전 같은 그런 고전 음악을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거기에 집중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물론 그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걸 뭐 힙합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만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환경이 없습니다. 베토벤의 운명이라든지 뭐 9번 합창곡 이런 것들을 작곡을 할 수 있는 만큼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즉 말하자면 완성품입니다. 완성할 수 있는 인재냐 이걸 보는 것이 이제 기성세대들의 요건인 거죠. 인재의 요건. 그만큼 현재는 사실은 되게 혼돈의 시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과거보다 좀 명료해졌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혼돈의 시대지만 저 과거에는 지금보다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과거가 훨씬 더 명료한 거죠. 지금은 뭔가가 다 부정확해 보여. 조 팀장은 어때요? 예를 들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줬으면 의심이 가죠. 요즘에는 방송을 봐도 저게 진짜인지 안 가진지 의심이 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모든 게 다 명료했어요. 주제도 명료하고 물론 거짓말도 우리가 명료하게 잘 속아줬죠. 예를 들면 예전 과거 군사정부 때 뭐 잘 살아보세 뭐 하면 아 맞구나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도 어쨌든 간에 명료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불명확합니다. 예, 불명확해요. 과거들과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불명확한 상황에서 가장 차별화 보이는 사람은 같이 불명확한 인재일까요? 명확한 인재. 명확한 인재겠죠.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차별화된 부분은 바로 명확한 인재예요. 오히려 예전에는 어떤 인재가 가장 좋았을까요? 옛날엔 명확한 시대였어. 그럼 명확한 사람이 좋을까요? 추상적이게 말 잘하는 사람. 예, 맞습니다. 겉이 펀치하면서 얘는 뭔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좀 뭔가 좀 데코레이션이 잘 돼 있구나 이런 느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되고 조 팀장은 이제 감을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방향성 상실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의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그 배는 그 바다 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나침반이에요. 그 나침반이 여러분들한테는 그 나침반이 어떤 거다? 바로 여러분들만의 이론입니다. 그 이론이 없으면 큰 배도 이 손바닥만한 나침반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다? 땅이 아니라 배 위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앞으로 이제 면접을 보시기 전에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코너가 나는 당장 면접을 봐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면접을 보기 위해서 면접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인재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면접장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면접을 보기 위해서 가려면 뭐 100번 1000번이도 가죠. 근데 여러분들 발만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적 인재고 눈높이가 갖추어진 인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는, 한마디로 여러분은 배우예요. 가서 쇼잉을 하고 오는 거야. 그러면 혹시 말을 잘 못해도 그 속에 담긴 뜻이 이론이 확실하고 하면은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100%죠. 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을 어버버하고 막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을 뽑아주려고 하는 기성세대들은 여러분들보다 말을 더 못했어요. 아마 지금도 더 못하시는 분들 많고, 여러분들 제가 비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CEO 중에서 말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분들은 말을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을 오히려 싫어해요. 근데 말을 못하더라도 뭐가 있는 사람? 자기만의 이론이 있는 사람. 이건 논리랑 틀립니다. 논리와 이론은 틀려. 이론은 뭐냐면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오랜 지속성을 가진 생각,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칙, 이걸 말하는 거고, 논리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B는 C다라는 계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왔던 습관과 원칙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론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자기를 자제해 왔구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인 거죠. 논리는 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잔머리 쓰고 있다는 걸 들릴 수가 있어요. 잔머리 쓰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꼭 씹어서 소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픽션 드라마 있죠. 또는 뭐 상황극, 텔레비에서 하는 상황극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막말하는 토론 있죠. 이런 거. 뭐 썰전 같은 것도 그런 건데, 뭐 썰전은 뭐 저도 재밌게 봅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취준생일 때는 그런 어떤 막말하는 토론극이라든지 말을 쉽게 하는 토론극이라든지 상황극, 논픽션 또는 뭐 이런 것들 절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개념을 되게 흐리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상황극들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생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약간 방향성을 이쪽으로 가져가게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지금 일반인의 방향성으로 좀 가져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분간은 지금은 유튜브를 보고 계시지만, 예를 들면 유튜브 중에서도 말을 마구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감각적인 것을 지금 당장에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실전형 인재의 사고방식입니다. 실전형 인재의 사고방식이고, 저만의 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17년 동안 어떻게 보면 기억생활을 해가면서 차곡차곡 이제 메모해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을 답습하고, 또 제가 그것을 주변 저희 어떤 부하들이라든지 조직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저만의 어떤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걸로 저도 이걸로 발전했고, 또 저도 이 이론으로 누군가를 발전시켜줬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전형 인재라는 것을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네. 네, 뭘까요? 왜 요즘 젊은 분들이 제가 자꾸 중간에 친구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실전형 인재라는 것을 한마디로 뭘까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일격의 목표를 타격하라. 너무 말은 멋있는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는 능력자들 있죠. 다 마음속에 이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 삼성전자 이제 뭐 CEO도 발표가 났더라고요. 뭐 3인 CEO 체제로 이제 가겠다 하면서, 이재용 우리 부회장님은 저기 지금 영어의 몸이 되 계시고, 또 그 이건희 회장님은 지금 이제 와병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 경영인 CEO 3명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일격의 목표를 타격하라. 왜? 이건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뭐가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다 이 생각 갖고 있어요. 일격의 목표를 타격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칼치기 하지 않고 바로 돌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꼭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 전문가입니다. 저는 청년 전문가예요. 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딱 보니까 사고가 무슨 사고냐면 연역적 사고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을 깊게 해보는 거죠. 왜?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저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기납적 사고하면 큰일 나요. 왜? 몇 번 시도하다가 다 소진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사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 사고가 조금 소위 얘기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역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건 좋은데, 그 사고를 조금 감추십시오. 그게 왜 부정적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있었던 기성세대들은 뭔가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을 안 한다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고. 티가 안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막 새마을운동 때 잘 살아보세 해서 막 하루아침에 뭐 한 달 만에 다리가 하나 올라가고 뭐 이런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막 하루 만에 집을 짓고 뭐 이런 집이었는데, 여러분들 세대에는 그게 상상이 되세요?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 세대는 뭐가 있냐면, 내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바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들은 하루 만에 집을 짓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이걸 좀 깊게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이 상사한테 얘기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엄청난, 정말 대우주 같은 너무나 훌륭한 생각인데, 그들은 그걸 이렇게 생각하죠. 저희가 날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실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정책 결정자가 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일개의 목표를 타격하라는 말은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길게 하지만 결단은 빨라야 돼요.
결단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격의 목표를 타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자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지금 하는 생각만 생각하지 예전에 자기가 올챙이 때 생각은 다 못해요.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생각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올챙이지만 개구리처럼 보여야 돼요. 올챙이지만 개구리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단어를 써주셔서 되게 좋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는 실전형 인재를 지향하는데 실전형 인재는 어떤 사람이냐, 일격의 목표를 타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아마 앞에 있는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마어마한 감동이 올라올 거다 지금 마음속으로. 얘가 바로 내가 찾던 그런 인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공산이 100%입니다. 100%.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100%예요. 무조건 삼성전자하고 뭐 다 붙어냅니다. 그냥 제가 면접을 3,000명을 넘게 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죠. 네. 머릿속에 하얘져 있어요. 앞에 앉으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 실전형 인재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면접에 가서는 무슨 얘기만 하냐면 결국은 두루뭉실한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실전형 인재, 그러면 아까 한마디로 말씀드린 건 일격의 목표를 타격하라 이거였는데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는 얘기냐면 두려움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진짜 멋있는 인재는요, 겁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요, 기업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재는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대담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지금 막 어마어마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뭐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것을 잊고 가요. 뭐냐면 눈에 두려움이 너무 보입니다. 제가 우리 옆에 계신 조 팀장님 좋아하는 이유도 뭐냐면 눈에서 두려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좀 익혀두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존재하지 않는 공포심, 그러니까 실제도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한 공포를 너무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너무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갑옷을 벗고 맨몸으로 나간다는 느낌, 뭔가 막 중무장하고 여기 왔다는 느낌이 아니라 나 보여줄게 이런 느낌. 나 지금 맨몸일 때가 훨씬 더 싸우기 좋아. 여기서 막 갑옷 입고 창 들고 이렇게 하는 느낌 아니고 정말 나 알몸 그대로. 왜? 이게 훨씬 더 나는 싸움이 편해. 나 자신 있어. 이런 느낌으로 가는 무한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인재로 딱 앉아있으면요, 빛이 딱 납니다. 그냥 그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런 느낌을 가지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러분들한테 정말 멋있는 말인데, 상대방의 머리를 베려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머리를 베려면 나의 파란 쪽쯤은 내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한 군데도 안 다칠 거야, 나는 뭐 진짜 여기 조금이라도 난 여기 그게 뭐 상처가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적장에 목을 베겠다 라고 했을 때는 나는 파란 쪽은 내주겠다. 하지만 적장에 왼쪽은 내주도록 오른손에는 적장에 목을 들고 있겠다. 이 마음의 배짱만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버리신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레벨로,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또 다른 레벨로 올라가는 그런 세계가 열릴 거라는 것을 확신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